유리식에 이어서 이제 유리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저번 시간에 유리식이 뭐였니? 유리식은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유리식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은 전부 유리식인데, 다항식은 분모 자리의 상수로 이루어진 식이고, 분수식은 분모 자리의 x에 대한 식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분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리식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 거야. 이 식을 가지고 y는 이렇게 만들면 유리함수. 다항식을 가지고 y는 이렇게 만들면 다항함수. 다항함수가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걸 다항함수라고 하고요. 자, 분수식을 가지고 이렇게 y는 이라고 만들면 분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를 통틀어서 유리함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함수들을 유리함수, 요 함수들은 다항함수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에 대해서 자, y는 fx라는 함수, 이 함수가 x에 대한 유리식일 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일 때 이런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해. 특히 그 fx가 다항식으로 이루어졌으면 다항함수야. 다항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같은 것들을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해. 자, 유리함수의 정의역. 모든 함수는 정의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작되는 x의 범위니까요. 그런데 문제상에서 또는 함수상에서 특별하게 정의역이 써있지 않아, 주어져 있지 않아, 이럴 때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x를 우리가 정의역의 범위로 합니다.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왜? 분모가 0이 되는 수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식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분모는 절대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남은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유리함수는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로 구분되어집니다. 다항함수는 분모가 상수, 분수함수는 분모의 x에 대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유리식으로 이루어진 함수이기 때문에 모두 유리함수야. 근데 이 유리함수 중에서 자,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함수, 다항함수죠? 다항함수입니다. 네, 1차 함수와 2차 함수였습니다. 분모의 x에 대한 식으로 분수식꼴로 만들어지는 이런 함수를 분수함수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분수함수는 유리함수, 네, 요것도 유리함수긴 하지만 그냥 다항함수 이렇게 불러요. 자, 두 번째 내용 봅시다. y는 x-3분의 x 플러스 1에서 분모만 볼 거야. 분모. 자, 분모 뭐라고 써 있어? x-3이라고 써 있지? x-3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 라는 건 x는 3이 되면 안 돼. 그래서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를 우리는 정의역의 범위라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자. y는 x분의 k, k는 상수예요. 숫자 a, b, c, 1, 2, 3, 4 같은 상수고요. y와 x가 변수겠죠. 그런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얘들아, 니네 반비례 곡선이라고 이미 공부를 했었어요. 자, y는 x분의 2, y는 마이너스 x분의 2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 곡선이라고 공부를 했었는데, 이 반비례 곡선의 특징은 원점을 지나지 않아. 그리고 x축, y축하고도 만나지 않아. 닿지 않아. 함수가 y는 x분의 2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쌍곡선 형태야. y는 마이너스 x분의 2 경우에는 2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이렇게 x축, y축하고 다을랑말랑하게 지나가는 쌍곡선 형태야. 이렇게 그래프 배웠었어. 요걸 조금만 정리해 봅시다. 자, 유리함수는 크게 일단 y는 x분의 k라고 합니다. k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x도 0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모에 있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이 특별하게 자, 1번 y는 x분의 6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이 그래프에서 x좌표와 y좌표를 한번 찾아볼 건데,
x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x가 0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y도 절대 0이 될 수 없어. 이거 중요합니다. x와 y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그럼 x가 1일 때 y는 뭐가 되죠? x가 1일 때 y는 6이 되겠죠? x가 2일 때 y는 3이 되고 x가 3일 때 y는 6이 되고 2가 되고 x가 6일 땐 y가 1이 됩니다. 자, 여기 x는 6의 약수일 때 좀 편하지 계산이.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6이라는 수를 만들었고 x는 6의 약수일 때 네, 정수로 x, y 값이 정수로 나올 거야. 그럼 점 찍어보자. 1,6 x가 1이고 y가 1, 2, 3, 4, 5, 6 여기 있죠. 자, 여기가 1,6이에요. 그 다음에 2,3 자, 이쯤에 2,3 3,2 여기 있을 거고 6,1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멍멍멍멍멍멍멍멍멍 내려오다가 이 점을 지나서 x축하고 닫히는 하나 이렇게 내려가. 그런데 음의 정수 한번 볼까? x가 마이너스 1일 땐 y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일 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일 때는 마이너스 1이겠다. 마이너스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어때? 둘 다 원점을 지나진 않죠? 네, 제 1, 3, 4분면을 지나죠? 제 1, 3, 4분면을 지나는 쌍곡선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분의 6.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6. 그래프는 x가 1일 때는 y가 마이너스 6, x가 2일 땐 마이너스 3, x가 3일 때는 마이너스 2, x가 6일 때는 y가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자, 요 점들을 찍어보자. 1, 마이너스 6, 2,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2, 그리고 6,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x가 음수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가 플러스 6이고 마이너스 1일 때는 플러스 3, 마이너스 3일 때는 플러스 2, 마이너스 6일 때는 마이너스 1이면서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6, 1이라고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요. 네, 그래서 요때는 제 2, 4, 4분면을 지납니다. 그리고 이 곡선, 자, 이 곡선과 이 곡선은 지금 원점의 대칭이죠. 자, 요 점을 등등등 원점의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자, 둘 다 원점의 대칭 형태의 곡선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해야 되는 첫 번째는 요 k 값이 있죠. 요 k 값이 양수일 때는 제 1, 3, 4분면을 지나가고 있고요. k 값이 음수일 때는 제 2, 4, 4분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교재를 잠깐 돌아가서 볼게요. 자, 정의역 중요합니다. 여기 내용 다 중요해. 이거 다섯 가지 다 외워야 돼. 정의역. x는 0이 아닌 실수. 분모니까 0이 될 수 없어. 그럼 치역도 0이 될 수 없어. 중요합니다. 정의역 x 바 x는 0이 아닌 실수고 치역 y 바 y는 0이 아닌 실수야. 그럼 절대로 자, 다시 돌아와서 x는 0이 될 수 없잖아. 자, x는 0이라는 점들을 모아놓은 직선이 요 직선이죠. 그럼 이 직선하고 이 그래프가 만날 수 있어 없어? 여기가 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x가 0이 되는 점이 없다니까. 그럼 x가 0이 될 수가 없으니 이 직선 자체는 절대 그래프와 만날 수 없어. 이런 걸 점근선이라고 해. 자, 점점 근자가 가까워지는,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야. 그런데 만나지는 않아. 이런 걸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x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x는 0이라는 점근선, y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y는 0이라는 점근선이 생깁니다. 자, 요게 여기 있습니다. 점근선 x는 0이라는 점근선 y축이죠. y는 0이라는 점근선 x축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 좌표축인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쌍곡선 형태가 나옵니다. k가 0보다 크다. k가 0보다 큰 양수이면 1, 3, 4분면을 지나고요. k가 0보다 작은 음수일 때는 제2, 4, 4분면을 지납니다. 네 번째, 원점 그리고 y는 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y는 x 자주 보죠?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 내가 계속 그림 그리면서 강조했던 그 항등함수. 자, 이 곡선은 첫 번째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원점의 대칭 이동하면 1,6 되지? 원점의 대칭 이동입니다. x, y 부호가 모두 바뀌는 것, 이게 원점의 대칭이죠.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야. 자, y는 x라는 직선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 자,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을 그렸어. 이때 이 그래프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 y는 x에다가 접으면 딱 포개어지겠지. 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딱 포개어지겠지. 예, 그리고 k가 음수일 때도 지금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딱 포개어지겠죠? 네,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 즉 항등함수 직선이죠. 원점 지나고 기울기가 45도 방향으로 있는 이 직선의 대칭입니다. 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자,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인데요. 자, 이때는 1, 3, 4분면에 있는 그래프가 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뽕 접으면 완전히 포개어지겠죠. 또 y는 마이너스 6x, x분의 6이라는 이 그래프, 2, 4, 4분면에 있었던 그래프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폴짝 접히면서 완벽하게 포개어지겠죠. 그래서 대칭의 기준이 되는 게 점 하나와 직선 두 개, 이 세 개를 외워야 돼. y는 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원점의 좌표 0,0 이렇게 세 개의 대칭입니다. 자, 5번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어떻게 된대? 멀어진대. 자, 그래프 잠깐만 나와볼게요. 다시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 그래프를 그려놓은 게 k가 6일 때였어. 그러면 k의 절대값이 크다라는 거. k가 8인 거 한 번만 더 그려보자. y는 x분의 8 그래프를 그릴 거야. x좌표가 1일 때 y는 8, x가 2일 때 4, x가 3일 때 3은 안 되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4일 때 2, 8일 때 1. 자, 이렇게 4개만 찍어볼게요. 그럼 1,8, 2,4, 4,2 그리고 8,1. 자, 점들이 지금 이렇게 그려지지. 그러니까 파란색 그래프보다 빨간색 그래프가 조금 더 바깥쪽에 있죠. 네, 이걸 우리가 원점에서 멀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x는 절대 0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y도 0이 될 수 없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x는 0이 되면 안 돼. 분모니까. 근데 x가 0이 아니고 k도 0이 아니니까 y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 그게 정역과 치역인데, 정역과 치역에 의해서 점근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0이 될 수 없으니까 x는 0이라는 점근선, y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y는 0이라는 점근선. k가 0보다 큰 양수일 때는 1, 3, 4분면에, k가 0보다 작은 음수일 때는 2, 4, 4분면에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원점과 y는 x,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가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원점, 이렇게 세 개의 대칭 형태고요.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자, 이 그래프를 이제
평행이동 시켜볼 겁니다.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우리가 평행이동 시킬 때 이렇게 평행이동 시켰습니다.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야. 그럼 y는 x분의 k에서 우리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시킬 때는 x에다가 x-p, y에다가 y-q라는 식을 만들어서 대입했었죠. 그리고 요 마이너스 q를 우변으로 살짝 이항시켜주면 y는 x-p분의 k 플러스 q라고 나와. 자, 이렇게 평행이동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유리함수의 표준형이야, 얘들아.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의 성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현해 놓은 유리함수의 표준형인데요.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한 것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y는 x-p분의 k 플러스 q. 물론 k는 0이 아니에요. 0이 되면 안 돼요. 이 그래프는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그럼 그래프 잠깐만 따라와 볼게요. 아까 그래프에서 점근선이 있었지. 자, 점근선이 그러니까 y는 0이라는 x축과 x는 0이라는 y축이 있었는데 이 평행이동할 때는 그래프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이 점근선들도 다 같이 움직여. 그러니까 점근선을 먼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움직일 거야. 자, 요 점근선이 뭐 플러스 p만큼, 그럼 요 점근선이 플러스 q만큼. 그럼 그래프가 1, 3, 4분면 방향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2, 4, 4분면 방향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여러분들이 점근선을 먼저 움직이면 되는데 점근선을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x축 방향으로 p만큼 움직였어 라고 봐도 되고요. 자, 분모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x-p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정의역 x는 절대 p가 되면 안 돼. 자, 얘가 정의역이야. 자, 정의역 x는 p가 되면 안 돼에서 우린 점근선이 나오죠. 점근선 x는 p라는 직선. 자, 두 번째, 얘가 0이 돼야 이게 없어지는데, 그치? 이 값이 0이 될 수 없잖아. 왜? 분모도 0이 되면 안 되고 k도 0이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0이 될 수 없어. 그럼 y는 절대 q가 될 수 없는 거야. 이게 사라져야 y는 q잖아요. 근데 이게 사라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y는 절대로 q가 되면 안 돼. 자, 얘가 치역이야. 그럼 q가 되면 안 되니까 점근선 y는 q라는 직선 자체가 점근선입니다. 정의역 x는 p가 되면 안 돼. p를 제외한 모든 실수고요. y는 q를 제외한 모든 실수입니다. 그게 그대로 점근선의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그럼 선생님이 얘네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점근선이 움직이죠. 그럼 점근선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원점이라는 건 점근선과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인데 점근선이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야. 그럼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도 바뀌고 이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도 바뀌는 거야. 그래서 아까 대칭의 기준이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지. 자,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세 가지 있었죠. 자,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자, 대칭의 기준이 되는 게 원점,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있었는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똑같이 평행이동해서 넘어갑니다.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움직여서 우리가 점근선의 방정식도 x는, 자, 여기는 x는 0, y는 0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x는 p, y는 q라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바뀐 것처럼 이 점 0,0도 똑같이 p, q라고 바뀔 겁니다.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그럼 이 y는 x라는 이 대칭의 기준인 직선도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럼 마이너스 q를
뽕 이항에서 y는 x-p 플러스 q라고 식이 바뀌겠죠. 자, 요 직선도 마찬가지예요. y 자리에다가 y 마이너스 q, x에다가 괄호에서 x 마이너스 p라고 평행이동했죠. 네,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원점, 대칭의 중심이 되는 원점도 p, q, 그 다음에 두 직선, y는 x라는 직선은 y는 x-p 플러스 q라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p 플러스 q라는 직선으로 모두 네, 평행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자, 이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라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교점이니까 둘이 연립하지. 둘을 더해볼까? 2y는 0. 그럼 y는 0이네. y에다가 0 쏙 집어넣으면 x는 0이네. 아하, 교점은 x가 0, y가 0, 즉 0,0이구나. 이게 이 대칭의 기준이 되는 0,0이었습니다. 왜? 자, 일로 와봐. y는 x라는 직선은 이렇게 있었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이 두 점근선, 그러니까 점근선이 대칭의 기준이 되는 두 직선의 교점조차 원점이에요. 그러니까 점근선 y는 0이라는 점근선, x는 0이라는 점근선, 대칭의 기준이 되는 직선 두 개가 모두 0,0을 지나지? 이 0,0이 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지금 평행이동에서 이 대칭의 기준이 되는 직선 두 개를 만들었어. y는 x-p 플러스 q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p 플러스 q라는 직선 이렇게 두 개가 있었거든. 이 둘의 교점을 한번 찾아보자고. 자, 둘을 한번 더 해볼게요. 2y는 x 지워지고 p도 지워지고 2q 2로 나눴더니 y는 q. 자, y 자리에다가 q를 한번 넣어볼게요. q는 x-p 플러스 q, 양변 q 지워지고 마 p 이항하면 네, x는 p라고 나오죠. x가 p, y가 q, p, q네. p, q라는 점 여기 있죠. 점근선 x는 p, y는 q 나오죠. x축 방향으로 p만큼 q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네, 다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평행이동했을 때 유리함수의 성질들, 네, 역시 이거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네, 평행이동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리함수에서 k의 절대값이 서로 같으면, 그러니까 요가 얘기하는 거예요. pq랑 관계없이, 왜? pq랑 관계없이 평행 또는 대칭이동에서 그래프가 서로 겹쳐질 수 있다. pq는 평행이동한 거잖아. 대칭이동은 요 부호가 바뀌는 거든. 5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럼 그래프가 서로 겹쳐진다는 건 폭이 같다는 거예요. 자, y는 x-1분의 5 플러스 2, x는 뭐가 되면 안 돼? 네, 1이요. y는 뭐가 되면 안 돼? 네, 2요. 그래서 x는 1이라는 점근선, y는 2라는 점근선입니다. 1,2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y는 x,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킨 직선이 네, 대칭의 기준이 되는 직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숨 한번 쉬고.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이런 걸 유리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식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이 식을 정리해서 표준형 형태로 바꿀 겁니다. 그래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요. 네, 단 cx 플러스 d가 절대 0이 되면 안 되고 뭐 등등등의 성질이 막 나오죠.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우리가 표준형 꼴로 바꿀 거야. 바꾸는데 분자 나누기 분모해. 그랬을 때 분모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분자 자리에 몫은 네, 따로 떨어져 나올 거야. 이게 왜 그런지 보자.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를 자, 분자 나누기 분모 해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계수. 여기에 어떤 수를 곱해야 cx가 ax랑 같아질까? 네, c분의 a요. c분의 a를 곱하면 ax 더하기 c분의 ad가 되고요.
이 둘을 뺐을 때 1차가 지워지고 b 빼기 c분의 ad. 자, 이게 나머지가 됩니다. 물론 c분의 bc-ad라고 쓰겠죠. 그러면 이 ax 플러스 b라는 식은 c분의 a와 cx 플러스 d를 곱하고 나머지인 c분의 bc 빼기 ad를 더한 것,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지금 ax 플러스 b는 분자니까 여기 분모 자리에 cx 플러스 d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서 분수를 쪼개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c분의 a라는 몫이 그냥 어떤 식의 더해지는 꼴로 나오겠죠. 그래서 몫은 더합니다야. 자, 이렇게 쪼개면 요건 약분돼서 cx 플러스 d가 약분돼야지, 멍충아. 자, cx 플러스 d가 약분되니까 몫은 c분의 a죠. 자, y는 c분의 a 더하기, 그리고 요렇게 cx 플러스 d분의 c분의 bc 마이너스 ad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절대 k값이, 얘가 k값이에요.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bc 마이너스 ad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cx 플러스 d도 절대로 0이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이 식을 y는 cx 플러스 d분의 c의 bc 마이너스 ad 더하기 c분의 a라고 해.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 되고 k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라고 해서 더하고 빼고 성질 그대로 한번 이용해 볼 거야. 일단 여기 cx 플러스 d c로 묶어 볼게요. 그리고 ax 더하기 b에서 이렇게 괄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괄호식이 여기 있는 식과 똑같아지게 만드는 거야. 그럼 c분의 d를 더해야 되겠지. 더하니까 같이 빼줘야지. 자, c분의 d를 더했어. 그럼 c분의 d를 빼야 돼. 뺄 때는 반드시 괄호 앞에 있는 a와 곱해져서 밖으로 나갑니다. 빼기 c분의 ad로. 네, 그리고 분수를 쪼개주세요. 이렇게 c x 더하기 c분의 d 분의, 이렇게 쪼갰을 때는 약분될 수 없으니까 이 식이 그대로 요걸 c로 통분하면 c분의 bc 마이너스 ad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쪼갤 때는 요 x 플러스 c분의 d가 약분돼서 요것만 남아. c분의 a. 자, 위의 식이랑 똑같을 겁니다.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면, 자, 요게 k 값이고요. y는 x분의 요거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c분의 d만큼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플러스 c분의 a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줄 거예요. 자, 마지막 유리함수의 역함수. 근데 얘들아, 역함수가 뭐야? 역함수는 y는 x라는 직선, 항등함수죠? 에 대칭 이동한 것. 역함수는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할 수 있다. 자, 정의역과 치역 범위 내에서는 유리함수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풀고요. x랑 y랑 자리를 바꿔주면 이렇게 될 거래요. 선생님 이건 안 할래, 귀찮아서. 그런데 여기 봐봐. 원래 유리함수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랑 지금 역함수라고 구해놓은 cx 마이너스 a분의 dx 플러스 b에서 여기 c, 여기 b는 안 바뀌었지. 뭐만 바뀌었어? 요것만 바뀌었지. 원래 함수 분자의 x항, 분모의 상수항이 자리를 바꾸는 거야, 서로. 그런데 부호까지도 같이 바꿔.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로 넘어가고요. 플러스 a가 여기서 마이너스 a로 내려올 겁니다.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이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에요.
자, 이거 봐요. 얘랑 얘랑 바꾸라고. 자, 요거 3, 여기 마3 내려오고. 여기 2는 여기 마2로 가겠지. x 마3분의 마2x 플러스 7. 볼래? 안녕.